잊으려고 했던 과거가 갑자기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전처가 나타날 때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가 현 가족을 파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온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대립이 일어납니다. 누가 맞았어? 누가 틀렸어? 누가 남을 거예요? 저는 인생 우여곡절을 겪은 57세의 성우라고 합니다. 은주를 만나기 전 10여 년 전 첫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고독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제 아이들은 성장했고 제 가족은 따로 있고 저는 경기 근교의 한적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재혼할 줄은 몰랐는데 은주가 등장해 척박한 줄 알았던 가슴을 다시 설레게 하는 신선한 에너지를 선사했다. 은주는 인생이 갈고 닦은 끈기가 넘치는 중년 여성이다. 그녀는 파탄난 결혼 생활을 경험했고 자신의 상처도 있었다. 옛 친구의 소개로 은주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단조로운 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즐거운 대화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은주는 제가 만나본 그 누구와도 달라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동정어린 눈빛을 지녔고 마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겪은 일을 이해하는 것 같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녀가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도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은주는 단순한 새 아내가 아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그녀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고 베란다의 장미 화분에서부터 집 구석에 버려진 줄 알았던 오래된 책들까지 작은 것들을 돌봅니다. 이 집을 추운 궁궐에서 보금자리로 되살린 건 은주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상처인 행장을 들고 다니는 성인이다. 저는 은주가 아직도 저를 완전히 믿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감정 표현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련이 오겠지만 은주 씨한테는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한 남자이기도 하다. 제 아내 지영 씨는 저와 함께 오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만든 배우자인데 5년 전에 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내 자신이 아니었다. 외견상 두 아들의 든든한 아버지 역을 맡은 외견상으로는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 제 두 아들 준호 15세와 민재 13세는 제가 계속 살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적인 아이들이지만 나는 그들이 또한 어머니를 잃은 것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안다. 준호는 지영이 남긴 책임 부부를 짊어지려는 듯 늘 철이 들려고 한다. 민재는 좀 더 조용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웅크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은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간인함과 부드러운 미모를 가진 중년 여성이다. 은주도 나처럼 과거의 상처를 안고 불완전한 결혼을 했다.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이벤트를 통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마음을 열 용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주는 인내심과 이해심으로 내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재혼을 결심했을 때 나는 그것이 적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랑 은주뿐만 아니라 준호랑 민재랑도 같이 나는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사랑을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은주는 이해했고 차근차근 아이들과 친해지려 애쓰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준호가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 민재는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은주는 낙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거나 그들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경청하거나 단순히 그들 자신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 같은 것 말입니다. 지영에게 추억으로 가득했던 경기 근교의 우리 집은 이제 멤버들 모두가 이야기를 이어 쓸 수 있는 새로운 장소가 됐다.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은주에게 우리는 사랑과 연민이 항상 존재하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내를 잃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지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은주와의 재혼이 도전적인 세 잔을 열 줄은 몰랐다. 은주가 나와 두 아들과 함께 이사 온 첫날부터 준호와 민재의 조심스럽고도 쌀쌀한 눈빛을 알아차렸다. 은주 씨도 역시 센스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째려보는 시선, 준호의 짧은 대답, 민재의 고집이 센 침묵은 집안의 분위기를 언제나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것부터 그들의 학교와 취미에 대해 물어보는 것까지 화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인내심은 두 사람이 세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 같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은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그녀가 결혼이 파탄난 여자인 아웃사이더였고 이제 다시 우리 가족에게 들어왔습니다. 은주를 데리고 온 첫 번째 가족 파티에서 그녀의 과거에 대한 시선과 암시적인 말들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은주는 웃기만 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은주와 가족 사이에 서면 무기력해진다. 아버지로서 준호와 민재에게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남편으로서 저는 은주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거리감과 불친절함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때때로 저는 제가 이 두 세계를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고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것이 이기적인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은주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내 아이들의 냉정함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조용히 했을 뿐이다. 나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는 때때로 그녀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조용히 눈물을 닦는 것을 본다. 은주가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녀는 감히 내 삶에 들어왔고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아닌 어려움도 감수했다. 나에게 은주는 새 아내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용기와 포용력의 측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거리가 치유할 수 없는 균열이 되기 전에 가족이 함께 뭉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시간만이 대답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은주의 끈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나는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준호와 민재의 냉담함, 그리고 친척들의 비꼬는 말에 직면했을 때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눈빛이었던 그녀의 눈에서 결심을 보았다. 은주는 불평이나 포기를 택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녀는 인내심을 택했다. 저는 그녀가 부엌에 서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요리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비록 그들이 좀처럼 고마워하지 않지만요. 그녀는 아이들이 앉아있는 흔들리는 의자를 고치는 것부터 창가에 꽃 몇 송이를 심는 것까지 이 집의 작은 부부를 조용히 돌보아 주어서 오랫동안 차가운 공간을 밝게 했다. 준호가 아끼다가 솜에 찢어진 준호의 농구 코트를 꿰매고 앉아있는 은주를 본 적이 있다. 큰 아들에게 돌려주면서 그녀는 그저 앞으로 있을 경기에 아직 필요한 것 같다 라고 가볍게 말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그녀를 다른 눈으로 흘끗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때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마음을 열기가 더 힘들어요. 소녀는 종종 자신의 방으로 숨어서 헤드폰을 끼고 은주의 모든 의사소통 시도를 무시한다. 하지만 그녀는 낙담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그녀가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바로 그 만화책을 식탁에 놓고 가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민재가 감정을 숨기려 하면서도 놀라서 몰래 쳐다보는 걸 봤어요. 친척들에게 은주는 넌지시 비치는 말에는 침묵을 택하지만 정성으로 행동한다. 그녀는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제 숙모가 아플 때 집을 청소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은주는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료 준비부터 포장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준다. 은주는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야. 나는 그것을 믿고 싶다. 비록 내가 항상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나로 하여금 사랑과 존경을 더하게 했다. 아이들이 곧 그녀를 어머니로 받아들일 것인지, 친척들이 그녀를 곧바로 가족의 일부로 간주할 것인지 은주에게 약속할 수 없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런 난관들을 극복해내고 조각난 조각들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진정시킬 수 있는 끈질긴 사랑도 주기 때문이다. 지석과 지훈의 아버지로서 저는 두 아들이 매우 완고하고 감정 표현에 솔직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은주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15세의 지석과 13세의 지훈은 거침없이 반대를 표시했다. 두 사람 모두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종종 모든 일에 일부러 어려움을 주기도 했다. 장남인 지석은 성격이 강하고 심지어 때로는 약간 거슬리기도 한다. 은주가 말을 걸려고 할 때나 도와주려고 할 때마다 아이는 항상 경계태세를 취했다. 한 번은 은주가 지석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만들었는데 식탁에 앉아 냉정하게 배고프지 않아 라고 말하자 은주는 일어서서 식사를 거르고 은주를 숨기려던 슬픈 눈빛으로 남겨둔다. 그리고 막내 아들인 지훈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 조용히 멀리하는 쪽을 택했다. 소녀는 은주에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말을 걸지 않고 그녀의 모든 노력을 무시한다. 은주가 지훈아, 더 필요한 거 없니? 라고 묻자 아이는 고개만 저을 뿐 쳐다보지도 않았다. 한 번은 지훈이가 은주가 방금 준 물컵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걸 봤어요. 그냥 당황하게 하려고. 그래도 은주는 그냥 숙이고 청소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짓고. 은주가 많이 고생하는 거 알아요. 비록 그녀가 결코 불평하지 않았지만 나는 조용한 시선에서 상처받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번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한다면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시간만 더 있으면 돼요.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알던 어느 누구보다도 인내심이 강했다. 지석이 학교에서 책가방을 잃어버리자 은주는 묵묵히 똑같은 새 가방을 사서 말없이 소년의 책상 위에 놓았다. 지훈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녀는 아이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밤새도록 체온을 재우고 생강차를 만들어준다. 저는 제 두 아들이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들은 은주와 벽을 쌓음으로써 그들의 어머니 지영에 대한 기억을 보호하려고 할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은주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외면당하고 심지어 반대까지 당하는 것을 보는 나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은주의 시간과 인내심이 그녀가 그들의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녀는 단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이 가족에게 치유와 사랑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런 상처들이 아물 수 없는 균열이 되기 전에 언젠가는 지석 씨와 지훈 씨가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하고 힘샘 큰 아들 지석이 항상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아이가 너무 멀리 갔고 저는 아버지와 남편 역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석이 언제부터 은주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알게 되자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학교 친구들에게 은주가 돈 때문에 저와 결혼했을 뿐이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 가족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캠퍼스를 넘어 이웃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곧 은주는 밖에 나갈 때마다 등 뒤에서 속삭임과 격렬의 눈초리를 마주하게 된다. 나는 은주에게 변화가 감지된다. 그녀는 원래 강한 사람이었고 항상 입가에 미소를 지었으나 이제는 그 미소가 어색해졌다. 장을 보러 가거나 집을 나갈 때마다 그녀는 누군가 그녀를 쳐다보거나 무슨 말을 해서 상처를 받는 것처럼 피곤한 상태로 돌아온다.
은주는 말을 안 하지만 많이 참고 있는 거 알아요. 나는 그녀가 주방에서 지훈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저는 아이들이 제가 다른 이유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너희 셋을 사랑한다. 나는 결코 아이들을 다치게 하거나 당신의 어머니를 대신하고 싶지 않아요.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석 씨, 은주 씨의 어떤 설명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지석을 대할 때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분노가 끌어올랐다. 내가 뭘 하는지 알아? 제가 물었죠. 낮지만 무거운 목소리로요. 저는 그녀를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내 엄마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 같다. 지석이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은 부전으로 가득 찼다. 아빠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는 이 가족에 속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의 돈 때문에 여기에 왔다. 아빠 눈 멀었어요.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지석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은주에 대한 회의 사이에서 갈갈이 찢긴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말이 무엇보다 가슴을 아프게 한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쌓으려고 애쓰던 은주가 받은 것이라곤 반항과 오해뿐이었다. 그래도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소문과 경멸의 눈초리를 놀랄 만한 침착함으로 맞섰다. 시간은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다. 나고 그녀는 어느 날 밤 제가 그녀를 더 잘 보호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이라면 모두가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석이도.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은주를 보호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오해와 상처로 자꾸 갈라지면 가족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지석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이 너무 지나치기 전에 이 가족이 가졌던 화합과 믿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저는 은주가 그 사진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인생에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실을 밝히는 방식이 항상 있어요. 그날 나는 긴장된 회의를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지만 작업실로 들어서니 책상 서랍에서 사진을 들고 서 있는 은주가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가 들고 있는 사진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 사진은 오래전부터 깊이 묻어야 할지 드러내야 할지 모를 기억의 일부처럼 숨겨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수년 동안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첫 번째 아내 수진이 있다. 근데 은주가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수진이와 나 옆에 서서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은주였고 그 순간만큼은 기억도 안 날 것 같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은주가 물었다. 그녀는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여기 있어요? 왜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라고 나는 말하며 근처 의자에 앉아 오래된 기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랑 수진이는 안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은주와 수진이는 대학 시절 동창으로 지냈는데 수진이 옛 친구 모임에서 은주에게 나를 소개할 때만 알던 사이였다. 이 사진은 수진이와 제가 여전히 행복했던 시절, 우리가 함께했던 짧은 나들이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때 수진이의 친구였을 뿐이었던 은주는 기억에 많이 남지 않았다. 수진이 죽은 뒤 둘 다 변해 상처를 따로 챙겼던 은주를 수년 뒤 우연히 만났다. 저는 그녀와 수진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단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우리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때로 돌아가게 했다. 은주는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사진을 보고 마치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엮어내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 친구로 지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친했던 건 알아요. 나는 깊은 후회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너에게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라고 내가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싶지 않다. 특히 내가 가족과 아이들에게 충분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그렇다. 은주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내 옆에 앉았고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난 널 비난하지 않아. 라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 수진이의 인생에 제가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수진이가 있을 것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은주와 저 사이의 검은 그림자가 되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은주와 저는 처음으로 이 가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더 깊은 진실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거기에 앉아 조용히 사진을 들고 있는 은주를 바라보며 마치 시간에 파묻힌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는 듯 그 안의 얼굴들의 눈을 고정시켰다. 그 공간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는 겸악스럽고 약간 떨렸다. 수진. 제 친구였어요.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보니 그녀 안에 추억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친애하는 친구요. 그녀가 말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다. 저와 수진은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요? 저희끼리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은주는 나의 존재를 잊고 회상에 잠긴 듯했다. 기억의 조각들이 점점 더 명확한 그림으로 합쳐진다고 그녀는 말했다. 은주와 수진은 대학 시절 같은 교실에서 만나 금세 친해졌다. 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이고 눈부신 청춘의 세월을 함께 보내고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합니다. 은주는 수진이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처음 끌어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는 연애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먼저 털어놓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미래를 함께 꿈꾸며 직업, 가족, 그리고 두 사람이 원하는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모든 관계, 시간과 삶의 갈림길이 그들을 점점 멀어지게 했다. 은주는 졸업 후 경기도를 떠나고 수진은 남아서 은주가 차츰차츰 편지를 통해 듣기만 하던 가정을 꾸리고는 연락이 끊겼다. 이 사진. 은주가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본 거야. 나 지금까지 못 알아봤어. 그녀가 그를 소개했을 때의 만남이었다. 성호야, 말도 안 돼. 나는 침묵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은주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인 아픔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가장 친한 친구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녀와 수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항상 인생이 뒤얽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너무 속상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은주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생각난다. 수진이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내게 말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나는 은주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의 고통과 혼란을 느꼈다. 난 내가 수진의 그림자처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 라고 나는 느릿느릿 말했다. 너와 나 사이의 것은 진짜야, 은주야. 과거의 모든 우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방금 되찾은 이 기억은 나와 그녀가 마주할 시간이 필요한 감정으로 가득 찬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이해가 과거의 유령을 극복하고 우리가 선택한 미래를 계속 건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는 것입니다. 은주와 마주 앉아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을 때 무거운 방 분위기를 느끼며 눈동자가 답을 찾으려는 듯 붙어 있었다. 그녀가 방금 말한 것은 내가 수년 동안 묻어두려고 노력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수진이랑 저랑 친했었어요. 은주가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였다.
하지만 그 우정은 큰 말다툼 끝에 깨졌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그거였어요. 수지는 그 직후에 사라졌고 아무런 설명도 소식도 없었다. 찾아봤는데 내 인생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은주의 말은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제 그 사진과 은주의 질문들은 나를 마주하게 만들었다. 성호씨,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은주가 약간 의아해하는 말투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느낌이 뭔가 미처 몰랐던 미각이 있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은주씨, 가끔 우리가 꺼내서는 안 될 과거의 일들이 있어요. 라고 나는 나지막하지만 억센 목소리로 대답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은주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요. 라고 그녀가 눈빛을 굳히며 말했다. 뭔가 알고 있죠? 그렇죠? 수진. 그녀는 왜 떠났어요? 왜 그녀는 다시 연락하지 않는 거죠? 알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혀서 대답할 수 없었다. 은주에게 그 싸움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단순히 은주와의 우정을 떠난 것이 아니라 곧 나와 아이들의 삶에서 사라졌다.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비밀들이 있습니다. 은주가 나를 보자 실망감이 눈빛에 역력했다. 성호씨,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진실이 필요해요. 라고 그녀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지만 여전히 결심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이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그런데 날 어둠 속에 가둬두지 마. 나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손을 꽉 쥐었다. 수진이 떠난 날의 기억이 떠올라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은주가 아직 알 준비가 되지 않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은주가 저를 바라보는 방식과 가족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제 은주가 수진과의 관계를 깨닫고 저는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당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너에게 설명할 방법을 찾아라.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의심이 그녀의 마음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조만간 제가 오랫동안 피하려고 했던 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사실은 밝혀질 때 저와 은주 사이의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내 삶은 안정되어 보였지만 운명이 계획한 큰 사건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날 은주는 얼굴이 창백한 채 집으로 돌아와 공포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뭔가 매우 잘못된 것을 느꼈어요.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녀가 떨리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마치 칼날이 나를 똑바로 꿰뚫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성호씨 봤어요. 은주가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듯 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수진. 아직 살아있어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년 동안 숨기려 했던 기억, 두려움, 거짓말이 갑자기 벗겨졌다. 은주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잃었지만 감정적으로 지석의 학교에서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거기 서서 나를 보고 있다. 수진이인 거 확실히 알아요. 나는 돌아서서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걸 은주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돌아가셨다고 말한 아내가 같은 도시에 살로 된 뼈로 살고 있다고 어떻게 그녀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설명해줘요. 은주가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목소리에 분노와 고통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녀를 잃었다고.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녀는 왜 여기에 있나요? 나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네, 라고 인정했죠. 목이 쉬었어요. 수진이는 살아있어요. 은주는 어이없는 소리를 들은 듯 뒤로 물러섰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가 묻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수진은 큰 말다툼 끝에 그와 아이들을 떠났다. 그때가 우리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무겁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설명도 표시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녀를 찾아 헤맸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진실을 알았을 때 상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주가 나를 쳐다보면서 눈빛은 고통스러우면서도 화났다. 그게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로? 없는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올림으로써?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 결정이 비록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제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은주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수진이가 돌아왔고 나는 너에게 충분한 설명을 빚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수진이의 깜짝 등장으로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비밀, 옛 상처,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 은주와 아이들과 함께 내가 구축하려 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은주가 내 앞에 섰는데 피할 수 없는 감정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것을 깨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 수진이는 안 죽었어요. 목구멍에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시인했다. 그녀는 가족을 떠나고 그와 아이들을 떠나 다른 남자를 추구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나는 아이들이 진실을 참지 못할까봐 두렵다. 그리고 나도 무서워. 다른 사람의 판단력이 두렵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녀가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은주는 조용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줘요. 그것은 좌절, 상처, 어쩌면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수진이 떠난 후 그는 그녀와 연락을 끊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삶에서, 아이들의 삶에서 없애고 싶었다. 그는 그것이 모두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그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게 뭐죠? 은주가 차갑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어해요. 라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여전히 그녀를 필요로 한다. 은주는 내 말이 방금 쓰러진 것처럼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가족을 되찾아 라고 그녀가 반복하며 쓴소리를 했다. 그녀는 그를 떠났고 새로운 사랑을 쫓기 위해 아이들을 떠났고 이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섰나요? 그리고 당신은 서모 오빠 뭐 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수년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고 지석과 지훈에게 안정된 삶을 주려 노력했고 은주가 등장해 제 인생의 새로운 광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진의 복귀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은주를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록 은주가 아이들을 떠나보냈지만 저는 제 아이들의 엄마를 다시 만날 권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르실 겁니다.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너를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는 수진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 것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은주는 저를 오래 쳐다보더니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진이 아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싶다면 나는 막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우리가 건설한 것을 깨뜨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가족이 그녀가 쉽게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무겁다고 느끼며 거기에 서 있었다. 저의 가장 큰 도전은 수진 씨뿐 아니라 저와 은주 씨가 키우려고 했던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내가 선택한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가 집착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지워버릴까? 확실하진 않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은주가 그렇게 나약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불굴의 여인으로 존경받는 그녀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 같다. 이 모든 것은 지석과 지훈에게 친정엄마 수진이 살아있다는 말을 강요한 순간부터다. 두 아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 아니었다. 강한 성격에 명쾌한 대답을 갈망하는 지석은 화가 잔뜩 나 있는 나를 바라본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아이는 소리쳤고 눈은 빛났지만 확고했다. 엄마는 아직 살아계셨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셨다. 아빠를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더 조용해진 지우는 말없이 그냥 서 있었다. 하지만 은주를 바라보는 소년의 눈빛에 담긴 냉정함은 누군가가 가슴을 졸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둘은 본능적으로 은주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식탁에 앉는 것을 거부했고 그녀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취한 작은 노력들을 거절했다. 은주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공기가 굳는 것 같아요. 은주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상처받은 게 눈에 선해요. 그녀가 거실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는 밤들, 영혼 없는 눈이 먼 곳을 바라보는 밤들,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밤들이다. 알아요.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수진의 등장이었다. 그녀는 단지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수진이는 내가 숨기려 했던 옛 기억을 되살리며 내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의미심장한 말들, 옛날부터 익숙한 미소들, 모든 것이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때로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다다. 성호 기억나니? 라고 수진이 다정하지만 속셈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가 공유했던 날들? 우리가 지었던 가족. 제가 틀렸다는 건 알지만 고쳐보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해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날 위해. 수진의 복귀가 내 마음을 뒤흔든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과 모순된 현실의 혼돈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진의 남자가 아닙니다. 은주를 뽑았는데 은주에 대한 제 마음이 진짜예요. 은주는 수진이 나한테 다가온 거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눈치챈 건 알아요. 수진이 나올 때마다 은주의 아픈 눈빛이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제가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서모야. 아이들은 나를 싫어한다. 그녀는 당신을 되찾고 싶어해요. 나 여기.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어떻게 그녀를 달래고 내가 실수로 야기한 상처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진이는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두 아들은 은주와 나의 가장 큰 장벽이 되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은주가 계속 이 당황스러움과 상처를 참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제 결정이 가족을 다시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뿐만 아니라 은주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은주는 항상 강한 여자였는데 이번에는 마음가짐에 정말 놀랐다. 그녀는 내 아이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냉담함을 참는 대신 행동 방식을 선택했다. 은주가 저도 잘 모르는 과거인 수진의 과거를 은밀하게 파헤쳤는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은주는 우리 모두, 나, 지석, 지훈, 그리고 수진이 다 같이 거실에 앉아달라고 부탁했다. 긴장된 공기가 방을 감쌌다. 익숙한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예리한 눈빛과 보기 드문 침착함을 지닌 은주는 재빨리 대화를 장악했다. 솔직히 이기해야 할 때인 것 같았다. 은주가 침착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지석과 지훈이 새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적기심은 가득했지만 은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진 선생님, 은주는 계속해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에게 눈을 돌리며 잘못을 고치기 위해 돌아왔으며 가족과 재회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당신의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수진이 가볍게 눈썹을 치켜올리며 표정이 약간 언짢았다. 무슨 뜻이죠? 라고 그녀가 물었고 말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은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내가 찾은 거야. 라고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 가족을 떠난 후 많은 빚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재산을 횡령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 전체가 조용했다. 나는 은주가 방금 한 말에 충격을 느끼며 쳐다보았다. 지석과 지훈도 부동자세로 앉아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생모를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걸 숨기고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주가 말을 이어갔고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자녀나 성호를 위해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고 싶어서 돌아왔다. 수지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녀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중상모략이라고. 라고 그녀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제가 떠난 것은 잘못이었지만 좋은 목적으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과거 이야기는 파헤칠 권리가 없다. 권리는 없어? 은주가 눈을 부릅뜨며 강조했다. 저는 성호의 현재 아내입니다. 나는 이 가족을 파괴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내 남편과 아이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석은 이때 자리에서 일어나 생모를 보는 눈이 혼란스러웠다. 엄마, 진짜 이런 거 해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에게 돌아서서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주가 준 건 너무 뻔해. 그동안 수진에게 속아왔는데 정말 고치고 싶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속셈일 뿐이다. 마침내 수진이 벌떡 일어선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여전히 지석이랑 지훈이의 친엄마입니다.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일이야. 수지는 무거운 분위기를 남기며 방을 나갔다. 감격과 죄가 뒤섞인 은주를 바라본다. 그녀는 내가 할 만큼 용감하지 못한 일을 했다. 수진을 상대하고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했다. 근데 지석이랑 지훈이의 슬픈 눈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 아이들은 진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기억 속의 생모에 대한 이미지가 잔혹한 현실로 인해 왜곡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은주 씨에게 제가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항상 그녀의 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수진이는 항상 상황을 반전시킬 줄 안다.
은주가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지킬 줄 알았을 때 수진이는 손편지를 날렸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힐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 나고 수진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적이었다. 이것은 성호가 나를 전혀 잊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비록 그는 지금 부인할 수 있지만 수년 전에 그는 이 편지를 써서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방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지석과 지훈이 나를 바라보자 눈빛에 질문과 실망이 가득했다. 용기를 내어 수진과 마주한 은주는 이제 눈가에 물기가 돌며 가만히 서 있을 뿐이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목이 막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다가와 책상 위에 편지를 올려놓으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편지를 썼죠, 성호 씨? 내가 돌아오면 나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당신이 직접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배신자로 비칠까? 왜 당신은 그들의 어머니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은주가 부들부들 떨며 다가와 편지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녀가 한 줄 한 줄 읽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손은 종이가 찢어질까봐 두려울 정도로 꽉 쥐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고통과 상실로 가득했다. 이 편지는 진짜예요? 은주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나는 부끄러움이 덮친다고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네, 라고 인정했죠. 목이 쉬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떠난 직후의 수년 전 일이다. 그는 방향을 잃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나는 단지 가족이 재결합하고 엄마가 있는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기를 원했다. 은주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즐거운 웃음은 아니었다. 그럼 지금은요? 나고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편지가 지금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호 씨? 정말 나를 선택했나? 아니면 내가 너에게 다른 선택이 없을 때 내가 대신할 사람인가? 나는 내 안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느꼈다. 은주야, 나 너 뽑았어. 내가 그녀에게 달아가며 말했다. 이 편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날 믿어야 돼. 하지만 은주는 물러서며 눈빛에 회의감이 가득했다.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는 수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모든 걸 계획하셨죠? 은주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일부러 이 편지를 간직하고 이 가족을 만칠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 수진은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단지 아이들이 저만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녀는 부드럽고 의도적인 말투로 말했다. 성호도 제가 돌아오길 원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실제로 끝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석이 나보고 목소리가 떨린다. 아빠, 아버지는 아직도 어머니를 사랑하시나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눈빛이 고통으로 가득 차서요. 아니, 라고 나는 즉시 대답했고 심장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더 이상 너희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가 수진에게 느꼈던 일은 오래전에 끝났다. 하지만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잘못이었어. 너희들과 은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죄송해요. 하지만 내 사과는 충분치 않다. 지석과 지훈의 눈에는 실망감이, 은주의 눈에는 아픔이 역력히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몸을 돌려서 방을 나갔을 뿐 나를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거기에 서 있게 했다. 수진은 예씀을 거두었지만 사랑의 승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저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만회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은주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과 제 자존심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이 구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은주와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냉담하기까지 했던 조용한 막내 아들 지훈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며 근엄하지만 결의에 찬 눈빛이다. 엄마, 라고 지훈이 말하는데 이번에는 은주가 아니라 수진이한테. 방 전체가 소년을 돌아보고 그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랐다. 엄마는 이 가족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돌아왔지만 사랑이나 후회 때문이 아닙니다.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해서 돌아왔어. 지훈. 수진이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내 진짜 엄마인데 어떻게 내가 엄마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은주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스스로 알아봤어요. 라고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많은 돈을 빚지고 있고 이 가족에게 돌아가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족은 엄마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지훈의 말은 수진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과 같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지훈은 계속하여 이번에는 은주에게로 돌렸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곤 했어요. 나는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아무도 나의 어머니를 대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저랑 은주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은주는 말없이 눈물로 범벅이 된 지훈을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이 하는 것을 봤어요. 라고 지훈은 목소리가 낮지만 감정적으로 가득 차서 말을 이었다. 그녀는 결코 우리가 그녀를 사랑하도록 강요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녀의 농구 코트를 수리하고 자녀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남기거나 자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타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만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이길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 신경 써서. 은주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격에 젖어 있었다. 나는 막내 아들을 보며 자부심과 후회가 가득하다고 느꼈다. 그는 제가 충분히 눈치채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 가족의 필수불가결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수진을 돌아보자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는 여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돌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떠났다. 그리고 은주 양은 제 친엄마는 아니지만 진짜 엄마가 해주실 일들을 해주셨어요. 지훈의 말에 방아는 조용해졌다. 수진이 거기 서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분노에서 실망으로 바뀌며 결국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아무것도 만회할 수 없었다. 이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은주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고마워, 이야, 라고 그녀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그런데 정말 고마워. 지훈은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소년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거기에 서 있는 나는 내 마음이 후회로 가득 차 있지만 희망이기도 하다. 지훈은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오랫동안 했어야 했던 일을 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을 바친 여성을 보호했다. 그때 저는 수진이가 어떤 이유로든 돌아온다 해도 더 이상 이 가족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화려한 말이나 혈연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은주는 증명했다. 그리고 그녀를 미워했던 아들이었던 지훈은 이제 그녀를 가장 강하게 보호해준다. 수진과 은주 사이의 선택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지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나는 계속 얼버무리거나 얼버무릴 수 없었다. 지금의 내 아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책임감이 부족했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은주 편을 들어야 했다. 수진이 폭로되고 진실에 직렬하게 되자 그녀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인사말도 하지 않고 굴욕과 실패를 동반한 채 묵묵히 자신의 것이었던 집을 떠났다.
나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칠 기회를 얻었지만 그녀의 속셈과 이기심이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수진이 떠나도 그녀가 남긴 상처는 특히 은주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심하게 흔들렸다. 수진의 복구뿐만 아니라 숨기려 했던 과거의 실수 때문에 그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안다. 은주가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밤,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으려는 듯 아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만회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했지만 치유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두 아들인 지석과 지훈이 변하기 시작한다. 특히 은주와 사이가 멀고 냉담했던 지훈은 이제 점점 마음이 트인다. 그는 종종 집을 청소하는 것부터 나무를 돌보는 것까지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한 번은 부엌에 같이 앉아있는 지훈과 은주가 학교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은주는 열심히 듣고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점차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많은 고통을 겪은 은주는 남길을 택했다. 그녀는 앞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하는 일을 계속한다. 사소하지만 진실한 행동을 통해 사랑한다. 그리고 서서히 그것은 제 아이들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완전한 결말이 아니라 희망으로 끝난다. 어느 날 길마당에 은주와 지훈이 함께 새 정어를 가꾸는 모습을 봤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그 소년에게 흙을 파내고 씨를 뿌리는 법을 알려주고 지훈은 은주가 장난을 칠 때 가끔 낄낄대며 귀를 기울인다. 갓 심은 어린 나무들이 있는 그 정원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폭풍 속에서 마음을 다잡아 온 간인한 여성 은주에게도 부활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멀리서 감사와 결의로 가득 찬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치유할 기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그 정원은 정말 사랑과 희생이 항상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활짝 열릴 것입니다.